마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참 6월의 세 번째 거래일인데요. 일단은 흐름은 지수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를 모르겠는 시장이긴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 대표 종목들 골라왔기 때문에 이 속에서 섹터 전략, 종목 전략 함께 디자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과장님, 저도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눠봤을 때 2차 전지 추세 돌리는 것은 아니다가 거의 99%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한데 사실 이 정도의 이만큼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호재를 기다렸다라는 게 아닐까 역설적이게도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네, 조금은 한 번은 데이터를 한번 더 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아까 앞에서 얘기 나왔던 뭐 규제 이슈도 있겠지만은 지금 5월달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왔던 뭐 GM도 마찬가지고 포드 특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북미 시장에서 아이오닉이 아이오닉 5 자체가 118% 정도 성장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의 흐름 일단은 뭐 5월달 데이터는 굉장히 좀 잘 나왔었기 때문에 좀 반등의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테슬라를 제외한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가 YOY 기준으로 56% 성장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다녀왔던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4월 달부터 가동률이 2배 이상 좀 올라오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결국에는 에코브로 비행도 마찬가지겠지만 리튬 가격이 이제 조금씩 올라온다 한들 실질적으로 대부분 여러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자체가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양극재도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기 때문에 Q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사실 P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27년, 28년 난 밸류 자체는 분명히 하향 밸류에이션을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은 맞긴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단기적 바닥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는 충분히 볼 수는 있는데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행보를 하다가다 아마 다음 달에 데이터가 6월이겠죠. 6월 데이터는 뭐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6월달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이제 바닥이다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쯤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6월 데이터가 나왔을 때. 7월 달에 6월에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때 또 근데 실적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럼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워낙 안 좋았지만 2분기 데이터는 조금 우상향으로 조금 컨센을 좀 잡았었고 그리고 저 해외 쪽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에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그분이 1월 달에 하이브리드만 봐야 되고 이미 전기차는 끝났다. 왜 끝났냐를 얘기를 했을 때는 끝났다기보다는 결국은 기존에 있는 우리 인프라 자체가 사실 많이 없고 애초에 얼리 어댑터 애들은 이미 이 시장을 다 샀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차 판매가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리포트를 좀 강하게 냈습니다. 워낙 테슬라 쪽에 강한 리포트를 냈던 친구가 이제 테슬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을 좀 잡았었는데 만약에 이쪽 시장이 중국이 지금 뭐 EU 관세 조금 부담도 좀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현대차 그룹이 이쪽에 침투율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국내 배터리 업체도 같이 좀 덩달아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 부분 시기를 좀 두고 2차 전지 때는 바라봐야겠습니다. 어디까지 이 좀 튀어 오름이 나오게 될지 그 상승의 저항이 어딘지도 한번 여러분 체크로 이번 구간은 삼아 보셔야겠다는 생각 드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한미반도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아까 전에 저희 프로의 시선에서는 매수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닌 종목으로 좀 빼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또한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미반도체의 독점적 지위, 기술적으로는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나 독점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인식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HBM3E 쪽에 관련된 TC본더 장비 밸류는 이미 시장에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차후에 HBM4나 이제 HBM3E의 12단, 16단 반도체에 대한 이제 경쟁 여부가 이제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정밀기계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뭐 필수적이고 사실 대부분 장비 업체들이 다 2원화, 3원화를 하고 있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독식이 끝났다고 해서 사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주가가 빠지냐 사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밸류 자체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옛날보다는 다시 오히려 하향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기존의 SMS 쪽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TC본도 장비를 양산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분위기는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고객사를 더 넓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도 단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 맨 위에 있는 젠슨왕 대표도 당연히 HB의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2호나 3호나는 어느 정도 필수 가정을 했을 경우에 결국 이쪽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누구냐? 결국 한미 반도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NCF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삼성전자도 HBM4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미 반도체를 좀 피크아웃이다, 고점이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방향성을 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4시에 IR이 또 한미반도체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속에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 재료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이것에 있어서도 같이 흐름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 마감 한 30초가량 남은 상황인데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큰 흔들림이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재 코스피 2693선, 그러니까 2700선 바짝 추격하는 선에서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견조하게 850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6월 5일 수요일장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장 마감됐네요. 사실 내일이 또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이 위클리 만기라는 점까지 확인해 봤을 때 외국인의 현선물의 수급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였는데 외국인의 현선물 수급은 다행히 순매수를 유지하면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2689선에서 1%대 상승으로 거래 마칩니다. 오늘 사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대형주 단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2689선 코스피 지수 빨간불로 상승 보여집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장초반의 흔들림도 보여지긴 했지만 이내 탄탄히 플러스권, 강보합권 마무리가 됩니다. 850선을 참 훼손이 됐었던 이 850선이었는데 어느덧 다시 올라왔다라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0.59% 상승 850.80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었던 것은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에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수의 폭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600억 원 넘게 매수를 더 크게 늘려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소폭 매도로, 개인도 매도로 오늘 일관하면서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의 사자 물량이 컸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초 사던 개인은 매도 우위로 반락을 한 모습 속에서 기관, 외국인과 같은 메이저 수급단의 플러스 사자 기조가 보여집니다. 특히 외국인의 물량이 조금 더 컸는데요. 507억 원 가까운 물량을 지금 담아냈다라는 점 챙겨집니다. 제조 위주로 오늘 좀 담았다라는 점까지 특징으로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랐던 가운데 사실 오늘 한 18일까지 계속해서 플러스가 보였었거든요. 장 막판에 하방 변동이 조금 있었던 종목도 눈에 띄네요. 먼저 궁금하셨을 삼성전자는 77,4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3% 가까운 상승폭, 전일 시간 외 거래에서 한 2.4%대 상승이 보여졌는데요. 그 정도의 기대감으로 오늘 종가까지 형성 짓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후장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한 가운데 193,700원에서 종가 형성, 오늘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보여지다시피 2차 전지단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4.46% 상승 35만 1,500원으로 신저가 라인을 딛고 다시 올라온 모습이고요. 현대차, 기아도 일제히 플러스권 확인됩니다. 바이오단도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많은데요. 현재 바이오 USA가 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CDMO 관련 업체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서 한일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0.93% 상승하는 권역에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2차 전지주 오늘 얘기 나눴었던 이유가 있었죠. 에코프로 BM 6%대 상승, 에코프로도 4.36% 상승으로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챙겨집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 큰 폭의 상승을 시연한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랐네요. 2% 가깝게 추가 움직임 들리면서 확실히 지금 글로벌 바이오 업계는 SC라고 하는 그
글로벌 트렌드에 있다는 것을 알테오젠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HLB도 3%대 상승으로 지금 현재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 들어와 있다는 점 챙겨지고요. 셀트리온 제약 플러스권 확인됩니다. 달러원 환율 확인하겠습니다. 간밤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정 부분 좀 살아난 것도 원화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원화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달러원 환율 확인해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대로 0.86% 제 화면상에서는 느껴지는데 달러 원 환율 0.2%군요. 예. 3원 정도 내리면서 1,373원에서 거래 마친 모습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보니까요. 진짜 2차 전지 바닥에서 올라오고 반도체 이슈 있지만 소화하는 과정에 있고 K가스에 대한 테마 여전히 살아있고 과장님, 네. 시장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트레이딩 하기 정말 힘든 예. 시장이고 자금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반도체 이번 주인가요? 반도체가 빠졌을 때 대부분 다 가스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결국 수급적인 흐름이 바이오 이렇게 계속 도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마 FOMC나 이제 CPI 이전까지는 아마 이런 추세가 저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사실 AACR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은 아스코에서도 사실 큰 기대감을 사실 조금은 못했었는데 생각보다 큰 건수들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 좀 수급적인 흐름이 조금 많이 몰려졌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하반기도 충분히 좀 몰릴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K바이오 대학 위상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짐을 좀 알 수 있는 좀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단에서도 앞으로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볼 요소는 참으로 많다. 어제도 사실 지켜줬잖아요. 네. 오늘도 추가 흐름이 나오는 종목도 일부 있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아까 전에 한미반도체 종목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이번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어제 장 이 시간쯤이었죠. 네. 루머가 있었던 SM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사실 어느 정도 시끄러움이 있었지만 화해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리포트도 좋은 리포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야 될 때다 이러면서요. SM은 어떨까요? 일단 사실 무근이다라고는 나오곤 있는데 이럴 때가 매수 기회일까요? 참 근데 이번 뭐 미리진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어제 갈등 해찬 뭐 자니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외국인이거나 기관 투자자라면은 엔터는 이런 리스크를 사실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불안감이 좀 비중할 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도 좀 굉장히 좀 드는 흐름이었습니다. 하필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최근 또 BBC 다큐멘터리도 예전 버닝썬 이슈를 좀 다뤘었기 때문에 워낙 그 K-팝에 대한 위상들이 조금 많이 꺾이지 않았나. 이제 물론 이제 1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이제 이번에 다 안 좋았었고 2분기 기대감이 많이 컸던 거는 하이브도 마찬가지였고 SN도 대부분의 이제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거나 뭐 에스파 같은 경우도 6월 15일쯤일 겁니다. 그때 중국에서 에스파가 팬 사인회를 이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한령 해제 아니야? 뭐 이런 이슈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에스파 그리고 NCT 뭐 NCT 같은 경우는 이미 1분기 때 나왔던 앨범 물량들이 2분기에 어느 정도 이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하이브도 뭐 멀티레이블 시끄럽긴 했지만은 SN도 이제 멀티레이블 통해서 하반기에 새로운 신인 걸그룹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영국의 현지인들을 만든 보이그룹이 탄생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아티스트의 부재였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그런 이슈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건 잡음이었다라면 SM이 전 제가 봤을 때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새로운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훨씬 더 좀 좋은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네. 야, 엔터는 사실 리스키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수 기회를 지금 좀 삼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과 그 부분 좀 살펴봤고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서 좀 저희는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 관심 종목이 아까 제약바이오단 우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흐름이 물론 알테오젠이 네. 조금 대장주는 맞습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간상으로 6월달 유황량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아침에 좀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아미반티맙 SC랑 그리고 레이저 티닙 관련된 데이터가 기존의 생존율 기간도 굉장히 늘어났고
부작용도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런 효과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냐. 원래 8월 22일입니다. 유황양행 그 렉나자 관련된 FDA 승인이 8월 20일인데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온다? 그럼 생각보다 FDA 승인이 6월달로 조기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2월달부터 얘기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이제 4월이 예상이었는데 2월달에 조기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타그리소랑 그 비슷한 데이터나 가끔 잘 나온 데이터가 오히려 렉나자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6월달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 좀 단기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 8만 이상 뚫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22일 정도쯤에는 FDA 승인 얘기가 하나둘씩 가닥으로 잡히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얀센의 그 1,000억의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탄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알테오제는 2028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황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 큰 흐름이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로열티 기대감 잔뜩 안고 있는 유한양행. 이제 시기가 좀 가까워지고 있는 구간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흐름은 좀 지켜보겠고 8만 원 이상까지 좀 뚫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흐름 지켜볼게요. 자, 왜 알테오젠을 안 챙겨와 주셨을까 했는데 이미 언급을 주셨어가지고 네. 알테오젠은 추가 전략 관점에서 흐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30, 40 목표가가 나오는지 알겠어요. 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짧게 흐름.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30만 원 목표가는 기존의 머크 독점 계약 관련된 그 밸류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에너트, 이제 그전에 ADC 관련된 SC 기술 이전 계약이 좀 임박할 수 있는 실제로 이번 아스코에서도 바이오 US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장 SC 제형 글로벌 트렌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게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다. 할로자임은 33년 마감 그리고 특허 자체는 알테오제는 40년 이상 이제 특허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그거 하나랑 테르가제 국내 임상 마무리가 좀 2개가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테오젠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